안녕하십니까. 선생화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다시피 이제 해민이라는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스님이 되신 분인데, 그 스님 되신 분이 삐까번쩍하게, 그래서 자택도 그렇고, 건물도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 스님 사주가 있어요. 스님 사주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무재. 예. 사주에 이제 재물이 없는 게 주로 많습니다. 스님들은. 그건 왜 그러냐면 스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 출가해서 이렇게 수양을 닦는 건데, 사주에 재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수양에 방해가 되겠죠. 그것을 바로 재극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수양을 방해한다. 재물은 공부를 방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 중에서 어렸을 때 재물의 운이 올 때 그건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면은 어렸을 때 재물이 운이 왔을 때는 조금 공부에 어떤 운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사주에 인수가 아주 발달하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 재물이 운이 오면 공부에 지장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재물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주는 저는 계산할게요. 활사주라 해서 미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쁜 운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사주에 또 보면은 어렸을 때 재물이 왔는데 그 사주 원국에 식상이 발달하면서 재물이 오면은 그거는 어려서부터 연예인을 나갈 수 있는 끼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방탄소년단이든가 많은 미성년의 가수들, 돈을 많이 버는 가수들이 대부분 다 식상이 사주에 있고 원국에, 그리고 어렸을 때 바로 재물이 오는 겁니다. 옛날엔 이게 이제 어릿광대라 해가지고 되게 이제 천한 그런 인식을 받았죠. 용신이라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과거 옛날에는 관이 주로 용신을 얘기했습니다. 관. 다시 출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 오면서 뭐가 되냐? 바로 식상이 용신이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주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해민 스님이 그렇게 지금 요새 이제 삐까번쩍하고, 그래서 이제 비판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된 데 대해서 분명히 사주를 본다면 거기에 분명히 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해민 스님이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사주 동영상 찍으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사주를 풀어줘야 되는 데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깊이 있게 안 다루고, 이 한눈에 사주의 어떤 비결이라든가 요체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원래 사주를 제대로 풀면요, 어떤 경우는 거의 1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영상에서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사주를 그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기절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 시간을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또 참고로 어떻게 푼다 하는 논리를 제가 또 제공하려고 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극자로 이제 주로 사주를 풀고요. 신사는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사를 믿기 시작하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희망차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늘상 신사 따지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엉터리다. 산이 배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민 스님의 한번 사주를 푼다면요, 딱 어떻게 본다? 항상 용신을 찾아내야 돼요. 용신은 뭐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뭐냐를 알아야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신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야지 해는 적고 이득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민사주는요 이 자월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자는 추운 겨울을 얘기해요. 그럼 용신은 뭐다? 바로 조우로 화를 용신으로 삼습니다. 화를. 그리고 용신자분이 또 업부법이 있는데 업부는 뭐죠? 사주의 강약을 보는데 자월에 태어난 임수니까 분명히 이거는 물이 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을 또 용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의 용신은 바로 목화 용신 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목화 용신 쓴다. 그쵸? 보니까 해민 스님 사주 보면 개축년 갑자월 이모 1인데 여기 살짝 이게 반합이 돼버려요. 자축합으로 살짝 반합이 되는 바람에 이 좌우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태어난 해가 좀 다르고 자가 있었다면 이분은 돈보가 없는 분이다. 정말 스님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스님은 수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의 재물이 발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법정 스님 사주 본다면 제가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재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무죄 사주가 바로 수양하기엔 좋은 사주다. 왜? 재극인이니까. 자,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좌우충이면 해민 스님이 굉장히 돈이 깨지는 그런 안 좋은 형국이 나오는데 요게 자축이 살짝 반함이 되면서 이 오화가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거죠. 오화가. 그리고 신강이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이게 상관생제입니다. 임수가 간목이 죄송합니다. 식신생제예요. 양극이니까 임수가 간목으로 가서 오화로 가니까 식신생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을 깔고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맞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본주의에 맞는 사주. 굉장히 그 사업의 수단이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돈도 잘 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간목은 표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이 글재주라든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해민 스님이 사주 본대문은 내가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씀으로써 어떻게 한다?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사주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 임수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자수성가 한다고 봐야 돼요.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버는 사주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직업이 스님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해민 스님의 사주는 이 사주는 스님 사주가 아니에요. 스님으로서 가기에는 이 오화가 재물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님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좀 어렵다.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그동안 스님으로서 명성을 굳히고 또 어떻게 보면 스님이 쓴 책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베스트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강연에 불려다녔다 이렇게 봅니다. 그쵸? 해민 스님. 자, 그러면 올해가 어떤 해냐면 올해가 바로 경자년입니다. 올해 경자년이에요. 해민 스님한테는 이 경금이 오면 바로 간목을 깨고, 그렇죠? 갑경충으로 간목이 깨집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올해 앞이 콱 막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돈을 더 벌기 어려운 그러한 장애가 올해 시작이 된 겁니다. 상반기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민 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해민 스님이 역할을 좀 안 되면요. 올해는 자중해야 될 한 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중해야 될 한 해다. 왜? 간목이 갑경충으로 깨지니까 내 사업상이 꽉 막힌다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용신이 깨지는 거죠. 이게 깨질 때 용신이 깨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용신이 알다시피 목하죠. 그러니까 상반기 갑경충으로 용신 간목이 깨지고 자 하반기 자가 와서 자호충으로 또 오화가 깨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민 스님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나쁜 올해인 거예요. 엄청나게 나쁘다. 왜? 사업의 수단이 깨지고 돈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해민 스님이 만일에 저한테 사주 받더라면은 제가 올해는 낙자 엎드리고 절대 이 잘난 체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결국 해민 스님이 잘난 체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운이 나쁠 때는 좀 더 겸손하고 수그려야지 운이 나쁠 때 설치면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올해 엄청 나빴고요. 올해 세운이 올해 너무 나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어떤 한 해 결정타를 맞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리커버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딱 1년 가지고도 어떤 사람 큰 돈 벌 수 있고 딱 1년으로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쉽지 않다. 자, 이게 세운이고 세운은 뭐다? 1년짜리 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5년짜리 운은 대운을 얘기하는데 대운은 지금 미토대운이에요. 미토대운이 언제 왔냐면 2, 3, 4, 5, 6, 47세 작년부터 온 거예요. 미토대운이. 여기서 미토가 뭐 어떻게 되죠? 바로 충미충입니다. 충미충. 여기서 충미충이 발생하니까 이 자축 반합이 또 깨져요. 그러니까 뭐다? 원국에서 또 좌우충이 발생하는 거죠. 원국에서. 그러니까 자축 반합으로 해서 오화가 살아있다가 미토 대운이 오면 충미충을 깨지면서 자가 자축 반합에서 풀려나가지고 좌우충이 일어나니까 작년부터 이분은 불길한 운이 시작됐다. 굉장히 나쁜 운이 전개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골치 아프죠? 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대운도 나쁘고 올해 세운도 엄청 나쁜 데에서 으스대는 바람에 생각자는 또 횡액을 당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이게 좀 움츠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신속하게 사과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내가 나쁠 때는 잠적하라. 운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한다?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속세를 떠나야 되는데 혜민 스님은 제가 보니까 대운도 완전히 맛이 갔고 작년부터 세운은 올해가 최악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방송을 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작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축은 관입니다. 관. 충미축으로 관이 깨졌어요. 그건 뭐죠? 관제구설이 나온 거예요. 관제구설이. 그러니까 혜민 스님은 작년부터 이제 구설의 운이 시작된 거예요. 대운에서. 구설이 시작되면서 올해 경자년 갑경축으로 좌우축으로 다 깨져버리니까 개망신 나다하고 돈도 막 깨지고 앞으로 비즈니스도 만만치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 이제 더 이상. 좀 그렇죠, 여러분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혜민 스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혜민 스님 사주는 스님이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그냥 스님 하지 말고 그냥 글을 쓰고 하면서 돈을 벌고 그랬더니 차라리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관이 깨져서 개망신을 당하게 되면은 혜민 씨의 그 주 수입은 또 뭡니까? 바로 강연회입니다. 강연회가 뭐 한 해당 뭐 몇백만 원씩 받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입 아니겠어요? 근데 망신 당하고 구설이 오르면요 누가 부리겠습니까? 강연회. 그쵸? 저 사람 땡중이야. 저 사람 중 아니야. 저거 돈 벌려는 사람인 거라고 이게 인식이 되는 순간 혜민 스님이 돈 벌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온 책도 안 팔리고 잘. 왜? 위선자가 상황이 드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쁘는 최악의 인생 최악의 운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생 최악의 운이었다. 응? 미토에서 이제 충충이 일어나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내년 뭐 신축년도 그렇고요. 쉽게 그 일반인들의 뇌리에서 벗어나서 재기하는 거는 이제 좀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52세 무토가 옵니다. 무토가 오면은 그러니까 52세부터 약간의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개박살난 지금부터 이제 한 2, 3년 개박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저거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으로서의 삶은 제가 볼 때 스님으로서의 영광은 끝났다 봐야 돼요. 완전히. 응? 관이 깨졌는데 종교인 깨졌는데 어떻게 더 앞으로 스님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서 이제 52세 무토가 오는데 무토가 오면 이제 여기서 무게 합화가 되고 인무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운이. 그리고 이제 또 57세부터 오화가 와서 이게 좌우충이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좌우충을 일으켜요. 좌우충을. 그러니까 또 별로죠. 별로. 다행인 거는 혜민 스님 사주가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잡초 같은 삶이다. 다시 말해서 강인한 생명력과 그 어떤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이 좌우충에서 비록 내가 돈이 깨진 형국이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좀 버티지 않겠냐 봅니다. 예. 힘들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 완전히 죽냐? 아니, 죽지 않아요. 62세부터 다시 정사대운이 오면서 정임학으로 또 돈을 벌고 사후학으로 또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든 이분의 사주는, 자본주의 하에서 그 어떤 사업가로서 나왔어야 되는 거지. 이제 스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혜민 스님이 참 스님으로서는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또 나름대로 또 비상한 어떤 그 재물을 만드는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뭐 그런 대로 벌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큰 의미에서 영광의 시절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재가 발달하고 했는데 여기 운도 이게 딱 재다. 대운이 딱 재는 뭐죠? 재극인화해서 재물은 뭐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재는 수양을 못하게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혜민 씨 앞으로 남은 삶은 수양의 계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님 생활도 나는 뭐 별로 못하지 않겠느냐. 이제 스님의 어떤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차라리 환속해서 새로운 그 흐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요. 스님의 생활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게 대운이 4, 5음인데 그 다음에 신이거든요. 32세. 유구던.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유가 20이잖아요. 이게 신이고 뭐냐?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는 하버드나 이런 좋은 대학 나와서는 분명히 어떤 그 탐구력이 있었다. 신유니까. 따지면서 공부의 운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문의 운이 오고 수양의 운이 왔기 때문에 스님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42세 넘어가면서부터 속세에 묻으면서 이제 생각은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님은 내가 볼 때 스님으로서의 더 전망은 없다. 왜? 바로 신유 때 스님으로서 전망은 끝났고 여기서 사오미에서는 스님으로서의 그건 없다. 이제는 뭐 스님으로서 어떤 강연에서 돈 버는 건 이제 그건 막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막혔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혜민 스님이 뭔가 본인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 10일권자니까 재판장이 이제 62세 이렇게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는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이게 다 재예요. 그러니까 뭐야? 재극인이니까 스님으로서 어떤 그 면망을 얻고 스님으로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쉽죠. 그러니까 만약에 혜민 씨가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사주를 봤더라면은 저한테 와서 제가 그냥 미국으로 가 있든지 잠깐 피해 있든지 납작 엎드려 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어떤 팩트로 그쵸? 방송에 나왔다는 그 팩트 하나로 참 뭐 아쉽죠.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혜민 씨가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 스님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스님은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스님의 길은 뭐죠? 바로 인수의 길인단 말이에요. 인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재물을 탐낸다는 건 재극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님 생활이 안 맞다. 이 사주는요 스님 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스님 사주가 아니에요. 자본가의 사주지. 자, 이제는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에 어떤 그 가면을 벗고 모든 그 가면을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가의 일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스님으로서 뭐 되겠습니까? 쉽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혜민 스님 사주 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